챕터 1.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지혜와 인간관계의 기술.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며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항상 순탄하지 않으며 때로는 갈등이나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지혜는 매우 중요한 기술이 됩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인간관계에서의 지혜를 강조하며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는 인간관계에서 결점을 이해하고 익숙해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합니다. 이는 추한 얼굴에 익숙해지는 것처럼 의존적인 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결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는 첫걸음입니다. 비열한 사람들과는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없으며 명예를 중요시하는 사람과 사귀어야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신뢰는 인간관계의 기본이며 이를 쌓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아첨과 비난을 피하기 위해 자신에 대한 말은 삼가야 하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이러한 습관을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의는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그 가치가 큽니다. 예의를 바르게 하면 모두의 호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먼저 존경을 보여야 존경받을 수 있으며 번영하고 싶다면 먼저 남에게 공을 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인간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서로의 신뢰를 쌓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익히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에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인간관계의 기술은 단순히 사람들과의 소통을 넘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지혜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챕터 2.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지혜. 비열한 사람들 사이에는 진정한 우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열한 사람들과의 교류는 서로에게 해가 될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진정한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과의 교제에서 서로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우정은 서로의 덕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자랑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아첨과 비난이라는 위험을 초래합니다. 공적 자리에서는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소한 일을 크게 만들지 말아야 하며 불필요한 문제를 스스로 생성하는 어리석음을 피해야 합니다. 작은 문제를 크게 만들면 결국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은 일들은 그대로 두는 것이 낫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한 탁월함은 우월한 성품과 덕에서 비롯됩니다. 무모함이나 거만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탁월함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결점을 이해하고 익숙해지는 것은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이는 추한 얼굴에 익숙해지는 것처럼 의존적인 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성격과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지혜는 단순히 기술적인 접근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지혜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챕터 3. 예의와 존중의 중요성. 예의와 존중은 인간관계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단순히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의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표현이며 이는 우리가 사회에서 원활하게 소통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예의는 비용이 적지만 그 가치가 크며 이는 평판을 얻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의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대화 중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예의의 기본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고 나아가 신뢰를 쌓는 데 기여합니다. 존중은 상대방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예의를 지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포함합니다. 존중이 있는 관계에서는 서로의 의견이 다를지라도 이를 수용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태도는 갈등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깊은 신뢰를 쌓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의와 존중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예의 바름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일종의 마법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례는 교만함이나 무식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며 이는 결국 경멸과 미움을 초래합니다. 반면 상대방을 존중하면 자신도 존중을 받게 되며 예의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관계에서 결점을 이해하고 익숙해지는 것은 필수적인 기술이며 추한 얼굴에 익숙해지는 것처럼 의존적인 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의와 존중을 실천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먼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중에는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의와 존중의 사례로는 일상적인 대화에서의 작은 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줄 때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여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시간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은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갈등을 예방하고 더 풍요로운 대인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자면 예의와 존중은 단순한 사회적 규범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가치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예의와 존중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챕터 4. 현명함과 겸손함의 중요성. 현명함은 상황을 잘 판단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의 양이 아니라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반면 겸손함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과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현명함은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쌓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현명한 사람에게 의지하고 그들의 조언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현명함이 지나치게 드러나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장점이나 탁월함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태도로 다른 사람과 소통해야 합니다. 겸손함은 또한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어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겸손함은 또한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태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고 신뢰를 쌓는 데 기여합니다. 현명함과 겸손함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겸손함을 통해 자신의 지혜를 더욱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현명함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덕목을 함께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얻는 지혜는 바로 이 두 가지 덕목에서 비롯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결점을 이해하고 익숙해지는 것은 필수적인 기술이며 이는 의존적인 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끌리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현명함과 겸손함을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있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현명함과 겸손함을 기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셋째, 자신의 지식을 남에게 자랑하기보다는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며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현명함과 겸손함을 기른다면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결국 현명함과 겸손함은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챕터 5. 감춰야 할 잘못과 은밀한 매력. 인간관계에서 결점을 이해하고 익숙해지는 것은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이는 추한 얼굴에 익숙해지는 것처럼 의존적인 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잘못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합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사람을 얻는 지혜에서는 이러한 점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감춰야 할 잘못과 은밀한 매력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결점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는 인간의 본능적인 심리로 타인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라시아는 이러한 잘못을 감추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하다고 강조합니다.
잘못을 드러내는 것은 자신의 명성을 해칠 수 있으며 이는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관계에서의 결점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서로의 결점을 털어놓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어리석음은 결점을 감추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되며 이는 결국 관계의 신뢰를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결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서로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중함과 명성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중함은 명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비춰질지를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금욕적이지 않다면 더욱 조심해야 하며 이는 인간관계에서의 신뢰를 쌓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중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며 이는 결국 더 나은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은밀한 매력의 조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은밀한 매력은 탁월함의 조건으로 이는 학습보다는 자연적 특권으로 얻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매력을 과시하고 싶어 하지만 진정한 매력은 은밀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매력을 잘 활용하면 인간관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평의 위험성과 그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불평은 명성을 떨어뜨리며 불평을 하는 사람은 종종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불평을 줄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인간관계를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간관계에서의 결점을 이해하고 은밀한 매력을 발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결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더욱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혜를 바탕으로 인간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챕터 6. 겉모습, 행동 및 판단력의 중요성. 1. 겉모습의 중요성. 첫인상은 대개 겉모습에서 결정됩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볼 때 그들의 외적인 모습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는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으로 외적인 부분을 통해 상대방의 성격이나 신뢰성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잘 정돈된 옷차림이나 청결한 모습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며 이는 대인관계에서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모습이 전부는 아닙니다. 외적인 모습이 매력적이더라도 내면이 그에 상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관계는 지속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행동의 중요성. 행동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에게 주는 인상은 천차만별입니다. 고상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복수를 피하고 관용을 통해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자신의 이익을 넘어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무엇을 주는가보다 어떻게 주는가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그 행동의 방식이 상대방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판단력의 필요성. 판단력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결정을 내리는 데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경험을 통해 우리는 사물의 본질을 보는 눈을 기르게 되며 이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파악하게 해줍니다. 판단력이 좋으면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이는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볼 때 첫인상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들의 행동과 내면을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4. 인내와 우아함의 중요성. 인간관계에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인내심과 우아함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상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하게 행동하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상황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방법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인내와 우아함은 결국 우리가 얻는 인간관계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챕터 7. 베푸는 지혜와 인간관계의 원리. 1. 베푸는 지혜의 중요성. 베푸는 지혜는 인간관계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줄 때 그 행동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들어할 때 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 또는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의 원리.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그 대가로 상대방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필요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들어할 때 그를 위로해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축하해주는 것이죠. 이러한 상호작용이 쌓여서 더욱 깊은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3. 주고받는 관계의 가치. 주고받는 관계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지지, 이해, 공감 등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다가갈 때 그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들어할 때 그를 위로해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축하해주는 것이죠. 이러한 상호작용이 쌓여서 더욱 깊은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4. 신중한 결정의 필요성. 인간관계에서 신중한 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미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결정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그 사람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우리의 선의로 인해 생긴 오해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5. 거절과 적절한 시점. 때로는 누군가의 요청을 거절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반응보다 적절한 시점을 찾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나에게 무리한 부탁을 할 때 그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6. 대세를 따르는 것의 중요성. 인간관계에서 대세를 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 제정신인 것보다 다수와 함께하는 것이 낫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회적 동물인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실천 방안.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그들의 기분이나 필요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해보는 것입니다. 또한 신중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시간을 두고 판단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더욱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베푸는 지혜를 통해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챕터 8. 현명함과 자기만족의 중요성. 현명함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지식을 많이 갖고 있거나 정보에 대한 이해력이 뛰어난 것을 넘어서 현명한 사람은 주어진 상황을 잘 판단하고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토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현명함은 문제 해결 능력과도 깊은 연관이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사회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 자기만족은 자신이 이루어낸 성과나 현재의 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종종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불만족을 느끼고 그로 인해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겪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만족은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와 긍정적인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삶의 질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는 어떤 상관관계를 가질까요? 현명함이 높아질수록, 즉 더 나은 판단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게 될수록 자기만족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상황을 잘 이해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므로 그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경험하는 빈도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사람을 얻는 지혜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현명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라시아는 인간관계는 단순한 상호작용이 아니라 서로의 신뢰를 쌓고 서로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현명함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되며 사람을 얻는 지혜는 결국 자기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의 현명함은 갈등을 피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갈등을 잘 해결하고 서로의 결점을 이해하며 때로는 내버려 두는 기술을 통해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장점을 살려나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결점을 이해하고 익숙해지는 것은 필수적인 기술이며 이는 의존적인 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섭하지 않고 스스로 바로잡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오히려 개입을 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라시아는 안전한 피신처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함을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의 내면을 규명하고 그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현명함과 자기 만족을 기르는 방법으로는 첫째, 자신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셋째,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결합될 때 우리는 진정한 현명함과 자기 만족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사례를 통해 현명함과 자기 만족이 잘 적용된 상황들을 살펴보면 이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주변의 선배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만족을 이루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현명함과 자기 만족은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고 적용할 때 우리는 더욱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챕터 9. 완벽함과 시기의 중요성. 완벽함은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완벽함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실 완벽함은 상대적이며 각자의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성취가 완벽함일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완벽함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벽함을 정의하는 것은 개인의 가치관과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완벽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적절한 시기입니다. 모든 일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 시기를 잘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그 프로젝트에 적합한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시기가 맞지 않다면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매사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노력할 때와 쉬어야 할 때를 잘 판단해야 하며 행운의 날과 불행의 날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운의 기복은 여러 요소에 의한 것입니다. 단순히 한 번의 경우로 모든 상황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불행이나 결점을 강조하기보다는 수천 개의 결점 중 하나의 완벽함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 일의 결점을 찾기보다는 그 일에서 얻은 교훈이나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얻는 지혜는 결점을 이해하고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추한 얼굴에 익숙해지는 것처럼 의존적인 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결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지나친 자기만족은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경멸을 받을 수 있으며 타인의 의견도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지나치게 완벽해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함은 이루기 어려운 목표이며 항상 일시적입니다. 특정 시기에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그 과정에서의 성장과 배움을 중시해야 합니다. 마무리하자면 완벽함과 시기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시기를 잘 맞추고 결점을 이해하며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챕터 10. 친구 선택과 우정의 중요성. 인생에서 친구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친구는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친구는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나누고 어려운 순간에 함께 해줄 수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친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들의 성격, 가치관, 그리고 행동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정의 정의와 가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친구는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서로를 지지하는 관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친구는 우리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우정은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좋은 친구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좋은 친구는 항상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며 솔직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장점을 인정하고 단점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좋은 친구는 서로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하는 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친구와의 관계는 서로를 성장시키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반면 어리석은 친구는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우리의 결정을 비난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친구와의 관계는 우리의 자존감을 낮추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친구를 피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친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정에 대한 과학적 접근도 흥미롭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친구는 우리의 행복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친구와의 관계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며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친구와의 소통은 뇌의 화학적 반응을 촉진시켜 긍정적인 감정을 유도합니다. 이러한 과학적 사실은 친구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우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친구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진정한 소통을 통해 우정을 더욱 깊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친구와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친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힘든 시기에 함께 해준 친구의 존재는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와의 대화는 저에게 위로가 되었고 함께한 시간은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친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친구 선택과 우정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좋은 친구를 선택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인생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친구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그들과의 우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챕터 11. 완벽함과 대화의 중요성. 대화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닙니다. 대화는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고 이해하며 존중하는 과정입니다. 사람과의 대화는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존경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더 깊은 내실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대화는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태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대화의 기술은 사람의 본질을 드러내는 주요 척도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얻는 지혜는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사람을 얻는 지혜라는 주제로 많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인간관계에서의 결점을 이해하고 익숙해지는 것이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마치 추한 얼굴에 익숙해지는 것처럼 의존적인 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결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서로의 신뢰를 쌓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완벽함과 대화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대화는 필수적입니다. 대화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결점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있게 만들어줍니다. 대화는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의 필요성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친구는 우리의 결점을 이해하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친구와의 대화는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서로의 신뢰를 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화 기술의 발전은 인간관계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대화 기술은 단순히 말하는 능력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하는 능력도 포함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방법에는 귀담아 들을 것, 이야기 도중에 차단하지 않을 것, 이야기를 들으며 판단하지 않을 것, 상대의 반응을 보며 들을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대화를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주며 서로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인간관계에서의 결점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결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점을 이해하고 익숙해지는 것은 인간관계에서의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서로의 신뢰를 쌓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대화는 이러한 과정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주며 서로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있게 만들어줍니다. 마무리하자면 완벽함과 대화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결점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대화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중요한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챕터 12. 희생양과 자기 가치를 높이는 전략. 희생양의 개념은 사회와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희생양은 종종 실패나 비난의 대상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통치자는 자신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생양을 두는 것이 단순히 남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희생양의 역할. 희생양은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되는 인물입니다. 이들은 종종 비난의 화살을 맞게 되지만 이를 통해 집단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사회적 동기와 심리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기 가치를 높이는 방법. 자신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강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을 마케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전문성을 강조하거나 특정 분야에서의 경험을 부각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자신이 가진 자원이나 능력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당신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당신의 가치는 상승하게 됩니다. 3. 칭찬과 이름 부여의 중요성. 칭찬이나 멋진 이름 부여는 자기 가치를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사람들은 특별하고 독창적인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적절한 칭찬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정말 창의적이군요 라는 칭찬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고 그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하지만 절대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성이 결여된 칭찬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4. 인간관계에서의 결점 이해. 인간관계에서 결점을 이해하고 익숙해지는 것은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이는 마치 추한 얼굴에 익숙해지는 것처럼 의존적인 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결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더욱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서로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며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5. 희생양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 희생양으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긍정적인 내면의 대화를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신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자신을 방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가치를 높이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희생양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세운다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챕터 13. 믿음과 친구 선택의 지혜. 인간관계에서 믿음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쉽게 믿는 사람은 금방 수치를 당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믿음을 신중히 다뤄야 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상대방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뢰가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쉽게 주는 것은 때로는 위험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중한 친구 선택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친구를 사귈 때는 우연에 의지하지 말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친구는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선택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친구를 선택할 때는 그 사람의 성격, 가치관, 그리고 행동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뛰어난 판단력은 친구의 선의보다 더 큰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우정의 가치는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친구는 서로의 유용함과 즐거움을 제공해야 하며 따라서 친구를 통해 얻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친구와의 관계는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좋은 친구는 우리의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함께 나누며 어려운 순간에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는 더욱 깊고 의미 있는 우정을 만들어줍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신뢰는 필수적입니다. 서로의 비밀을 지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지지하는 것이 진정한 우정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없는 관계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으며 이는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를 선택할 때는 신뢰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인간관계의 기술은 단순히 사람을 사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결점을 이해하고 익숙해지는 것은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이는 추한 얼굴에 익숙해지는 것처럼 의존적인 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각기 다른 성격과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오해를 해결하는 능력은 우정을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우정을 유지하는 것이 친구를 새로 사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친구와의 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깊어지며 서로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친구와의 소통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고 이를 통해 더욱 깊은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자면 믿음과 친구 선택의 지혜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신중하게 친구를 선택하고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기반으로 한 우정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주변의 친구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챕터 14 1. 인내와 지혜의 중요성.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인내와 지혜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인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힘을 의미하며 지혜는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함께할 때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인내는 단순히 고통을 참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학업이나 직장에서의 성취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인내가 필수적입니다. 인내는 또한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인내가 부족한 사람은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포기하게 되며 이는 결국 더 큰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혜의 중요성. 지혜는 단순히 지식의 양이 아니라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혜를 발휘하면 갈등을 줄이고 더 나은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지혜는 또한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인내와 지혜의 관계. 인내와 지혜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인내가 없으면 지혜를 발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지혜가 없다면 인내의 과정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는 함께 발전시켜야 합니다. 4. 인내와 지혜를 기르는 방법. 인내와 지혜를 기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작은 성공은 인내심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지혜를 쌓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상황에 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독서를 통해 지혜를 넓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며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5. 인내와 지혜의 결합이 가져오는 이점. 인내와 지혜가 결합되면 우리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인내와 지혜는 결국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챕터 15. 참을성과 소통의 중요성. 1. 참을성의 의미. 참을성이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에 대해 생각해보면 이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을성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참을성의 한 예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더 깊은 우정을 쌓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소통의 중요성. 소통은 인간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우리가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통이 원활할수록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와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면 팀워크가 향상되고 프로젝트의 성공 확률도 높아집니다. 3. 참을성과 소통의 관계. 참을성과 소통은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참을성이 있는 사람은 소통을 할 때 더 신중하게 접근하게 되며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반면 소통이 원활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어 참을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면 더욱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4. 참을성과 소통을 기르는 방법. 일상에서 참을성과 소통을 기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첫째, 매일 조금씩 명상이나 심호흡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는 조급함을 줄이고 상황을 더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둘째,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통해 소통의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5. 소통의 기술.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비언어적 소통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몸짓이나 표정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 우리는 더욱 원활한 소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챕터 16. 결점과 성공의 상관관계. 인간은 누구나 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점은 완벽함을 가리는 오점이며 사소한 결점들도 파악해야 합니다. 가장 완벽한 사람이라도 결점을 피할 수 없으며 그 결점들과의 관계는 종종 내적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결점은 단순히 부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점이란 개인의 성격, 행동, 외모 등에서 나타나는 부족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결점은 때로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더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결점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이는 마치 추한 얼굴에 익숙해지는 것처럼 의존적인 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결점과 성공의 관계. 재능이 클수록 결점도 크고 눈에 더 잘 띄게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결점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지나치게 사랑하기 때문에 결점을 더욱 강조하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결점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점은 성공의 발판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점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 인간관계에서 결점을 이해하고 익숙해지는 것은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결점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때로는 힘들 수 있지만 이러한 관계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결점을 공유하는 것은 서로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결점을 드러내는 것은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3. 결점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방법. 결점을 수용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결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점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에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4. 결점을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 결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결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자신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셋째, 결점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점과 자존감의 상관관계. 결점은 자존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신의 결점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결점을 수용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자존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점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은 자존감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6. 결점을 통해 성장하는 과정. 결점은 우리가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점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점은 단순히 부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점과 성공의 상관관계는 매우 깊습니다. 결점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은 성공으로 가는 길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결점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점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챕터 17. 불행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지혜. 불행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불행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지혜롭지 않으며 그들과 함께함으로써 자신의 불행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불행은 각 개인에게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며 어떤 사람에게는 불행이 다른 사람에게는 행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행의 정의는 주관적이며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남들이 불행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종종 주변으로부터 호의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호의는 그들의 불행을 보상하려는 쓸데없는 시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결점을 이해하고 익숙해지는 것은 필수적인 기술이며 추한 얼굴에 익숙해지는 것처럼 의존적인 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할 수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때로는 우리의 감정과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위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변에 퍼뜨리며 이는 우리의 기분과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과의 관계는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인 행복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한 사람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지혜도 존재합니다. 그들의 경험과 고통을 통해 우리는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때로는 우리에게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정심이 복수심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불행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여 행복한 에너지를 주고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하고 불행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행복한 인간관계를 위한 팁으로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대화를 통해 서로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감정에도 귀 기울이는 것이 행복한 관계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지혜를 통해 우리는 불행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고 더 행복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피해야 할 것이지만 그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가 선택하는 관계에 의해 결정되며 긍정적인 관계를 통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챕터 18. 자기 극복과 지혜의 중요성.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은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기 극복은 단순히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 것을 넘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작은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큰 위기에도 굳건한 마음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약해지면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자기 극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가치입니다. 지혜는 단순한 지식 이상의 것이며 경험과 배움을 통해 형성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상황에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사람은 그 상황을 기회로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자기 극복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 극복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을 배가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도 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기 극복을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지혜는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결점을 이해하고 익숙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추한 얼굴에 익숙해지는 것처럼 의존적인 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은 서로의 신뢰를 쌓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명예를 얻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사소한 일로 한순간에 이룰 수 있습니다. 특히 잃을 게 없는 사람과의 싸움은 위험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명예와 신뢰를 지키기 위해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명예와 신뢰는 한번 잃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소중한 자산입니다. 내면의 강함과 연약함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내면의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스스로를 잘 다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한 마음가짐과 긍정적인 태도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극복과 지혜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둘째, 어려운 상황에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셋째,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쌓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세요. 이러한 실천을 통해 우리는 더욱 지혜롭고 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기 극복과 지혜는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지혜를 바탕으로 자기 극복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챕터 19. 지혜와 올바른 관계의 중요성. 1. 지혜란 무엇인가? 지혜는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닙니다. 지혜는 경험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판단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지혜를 지식과 혼동하지만 지혜는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정보를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지혜롭지 않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적은 정보라도 그 정보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또한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지혜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지혜는 단순히 개인의 삶에만 국한되지 않고 공동체의 성장과 발전에도 기여합니다. 올바른 관계의 필요성. 인간관계에서 지혜는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이 관계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명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조언을 구하는 것은 결정력을 더해주며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의 지혜는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은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있게 만들어줍니다. 3. 지혜로운 인간관계의 특징. 지혜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너무 친밀한 관계는 때로 상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더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둘째, 솔직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은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르며 이러한 차이를 존중하는 것이 지혜로운 관계의 기본입니다. 4. 지혜와 관계의 균형. 너무 친밀한 관계는 결국 상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개인적 노출은 불필요한 비난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 위안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무익한 사람들조차도 오래 사는데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위안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는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챕터 20. 적당한 거리의 중요성. 인간관계에서 지혜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혜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하는지를 포함합니다.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수적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는 것은 서로의 신뢰를 쌓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올바른 관계의 필요성은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로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적당한 거리의 중요성은 관계의 지속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결점을 쉽게 드러내게 되고 이는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은 서로의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하는 것이며 이는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도한 친밀함은 때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너무 친밀하게 대하면 상대방이 무례하게 대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윗사람과의 관계에서 과도한 친밀함은 존경을 잃게 만들고 관계의 본질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제된 관계가 더 바람직하며 과도한 친밀함은 천박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절제된 관계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서로의 경계를 존중함으로써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둘째, 서로의 결점을 이해하고 익숙해지는 것은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이는 의존적인 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상대방의 단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지혜로운 관계 맺기는 단순히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사람을 얻는 지혜에서
인간관계에서의 지혜를 강조합니다. 그는 인간관계에서 결점을 이해하고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이는 관계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더 많이 보여줄수록 가진 것이 적어지며 숨겨진 결점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롭게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자면 지혜와 올바른 관계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통해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이를 통해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지혜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챕터 21.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진실을 선택적으로 말하라. 상황을 분석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모든 상황은 단순히 한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없으며 여러 각도에서 접근해야만 진정한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갈등 상황을 생각해보면 각자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보다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진실을 선택적으로 말하는 기술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진실을 다 말할 필요는 없으며 때로는 침묵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감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점에 필요한 진실만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신감은 이러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대담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담함은 신중함과 함께해야 합니다. 무작정 대담하게 행동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감과 대담함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합니다. 완고한 태도는 잘못된 판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백한 상황에서도 한 발 물러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는 것은 팀의 결속력을 해칠 수 있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판단할 때와 그것을 집행할 때는 절대 흔들림 없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중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에서의 결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정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결점을 이해하고 익숙해지는 것은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이는 마치 추한 얼굴에 익숙해지는 것처럼 의존적인 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결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더욱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서로의 신뢰를 쌓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례 연구를 통해 이러한 원칙들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때 소비자의 반응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자의 행동을 이해하고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자면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진실을 선택적으로 말하는 것은 인간, 관계와 비즈니스에서 모두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보다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더욱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챕터 22. 통치 기술과 인간관계의 원리. 통치 기술 혹은 사람을 다루는 기술은 단순히 권력이나 지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인간관계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자신과 타인의 욕구를 조율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매일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술을 익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통치 기술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행복과 성취감을 느끼곤 합니다. 이러한 관계가 긍정적일 때 우리는 서로의 강점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관계는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관계를 잘 이해하고 다루는 것은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그라시아는 통치 기술이 상과 벌의 원리 없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은 보상을 원하고 처벌을 두려워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예측하고 그에 맞춰 자신의 계획을 조정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유리한 상황은 스스로 가져가고 불리한 상황은 남을 통해 처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얻기보다 먼저 베풀기를 원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진정한 관계의 시작이며 관대함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들에게 작은 호의라도 베풀면 그들은 우리의 마음을 더 쉽게 열게 됩니다. 이처럼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통치 기술의 중요한 부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 대부분의 사람은 연민이나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관계에서 결점을 이해하고 익숙해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의 심리를 꿰뚫는 힘은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눈, 즉 안목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외모나 행동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통해 사람들의 진정한 욕구와 필요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장이나 아첨에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의 신뢰를 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의 욕구를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이해하고 이를 충족시켜주면 자연스럽게 그들은 우리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우리의 목적 달성에 있어 강력한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것은 통치 기술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원리들을 실생활에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지면 인간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관계의 거리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결국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통치 기술과 인간관계의 원리는 단순히 이론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각각의 원리를 바탕으로 우리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배워가는 지혜는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선사할 것입니다.